반갑습니다. 최영희 시원입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비용만을 감축하고서 돈만 절약하면 된다. 이렇게 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스갯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시면 경비노동자와 소소노동자로는 아마 취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수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남도에 있는 대부분은 그 취업 계약서에는 노사분규로 해고된 자, 노동운동에 종사한 자, 사상이 불운한 자는 취업 배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부가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꼭 해야 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 의동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년도 그죠 현대아파트 분신 사건, 그 창원시의 투신 사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창원시 조례는 얼마나 잘 되어 있나를 6월 행정감사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기장님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잘 되어 있고 고양시가 그 경비원 등에 관한 인권 조례를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이제 안이 나왔죠. 그렇게 했을 때 창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는 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부당대우 사례 발생 시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그 적발 사례를 보았더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도 조례가 담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들여다보았는데 7월 8일 날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나왔죠. 5개 기관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 사이에 끼어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할 게 많고 달리 표현하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방위적인 그게 나왔는데 고용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권익위 그래서 나온 것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 개선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전방위적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이제 5개구청에 저희 창원시 전체에 814개 단지를 다 들여다보았더니 3개월 계약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6개월 계약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처우 개선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자동 해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계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적어도 관리업체가 계약을 바꾸는 게 2년 정도잖아요. 최소 2년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1년 정도라도 최소 이렇게 표준계약이 그렇게라도 만들어져서 뭐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뭐 주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든가 관리사무소가 1차 사용자로서 보호조치 정말 어떤 사용자인 주민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어도 그 동에서는 근무 안 하게끔 떨어뜨려주는 이런 것조차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고 휴게 시간에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휴게 시간에 주민차를 대신 이렇게 관리 주차했다가 약간 기세가 났어요. 그래서 보상해줄 만큼 해줬는데 결국은 그분이 어느 입대위에 어느 간부직에 가서는 결국은 이 경비원을 자르셨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12시 넘어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끌고 나와서 우이동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끌고 나와서 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입주자 대책위에 또 불러서 또 분풀이 하시고 뭐 이중주차 사이드락 문제 아까 층간 소음 같은 거 문제 끼었을 때 그런 문제 뭐 주민 간에 분리수거 안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분쟁이 끼었을 때 오히려 더 일을 당하는 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위주의 어떤 직무교육이 연 1회 형식적으로 되지만 입대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용자로서 그런 분들의 인권교육, 그런 분들의 비폭력 대화교육 이런 게 주기적으로 좀 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건물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높거든요. 그만큼 직무 스트레스가 이 직업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대로를 보면 장기 노동 계약 관행의 정착이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찰 시에 업체 선정 조건을 근로계약 취소 1년 이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가 일자리 지원차 공동주택 보조금의 선정 시에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지급 같은 거를 조례 개정으로 담을 필요가 있고 지금 꼭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 그 계약서를 관리사무소 업체 측과의 계약을 보면 인원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대위와 논의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비반장이셨는데 업무가 조금 탐탁지 않아요. 어떤 주민의 지적이 있어서 다른 분으로 경비반장을 하거나 뭐 휴일을 주거나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경비원 해고 문제를 이 담당 업체가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약서에 담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계약서가 이렇게만 표준 계약이 좀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아주면 단기간 내에 해고가 되는 그런 것 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나왔던 게 지자체 간이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서 시도지사에 권고하겠다라는 것은 7월 8일에 이 대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책을 보고 시가 이걸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은미 의원께서 경비노동자 인권법을 발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모아서 이게 이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담아서 꼭 이거를 실현시키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자의 보호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 대응이 정말 어려우신 거죠. 이게 초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창원시 사례로 들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814개 단지에 24만 명이 지금 경비노동자에 접하시고 경비노동자의 수는 1783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814개 중에서 모든 단지에 경비노동자가 계신 건 아니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창원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부담대우 시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그걸 지키지가 않았다. 그럼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 12월 말에 사업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 보조금을 노후주택을 개선하거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거나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곳을 안전점검을 하거나 이런 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어디 그렇게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할 때 이게 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는 거지요. 실제로 입주자 대표의 확인서나 이런 걸 받아서 실제로 갑질 사례가 없었던 곳인지 창원시 조례를 지키는 곳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어서 보조금을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보조금을 1차 유예시키거나 이렇게 제한을 두자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지만 우수단지를 우선 선정해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대우 단지는 조금 제외하거나 유예하도록 하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의 아니기도 한데 지금 시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제가 6월에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셨다가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바꾸셨던 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 93조 사항에 따라서 저희 창원시도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을 이제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간의 이 관리 실태는 지금 상반기에는 구청이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시가 한번 해서 1년에 4개 단지 정도예요. 근데 창원시의 단지는 814개 단지거든요. 근데 4개 단지 실태조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약하고 올 6월에 다행스럽게도 주택관리사를 채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 표준평가표에 노동자 상생 발전 지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저는 하고 싶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결국 이렇게 주자라는 것인데 노동자 상생 발전 지수라는 것은 기존 경비원을 고용 승계를 하였느냐, 적법한 퇴직금 지급을 하였느냐, 해당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같은 걸 모아서 이걸 가지고 우수 단지가 될지 안 될지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아닙니다. 저는 괜찮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창원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4조는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도 사실은 적습니다. 12억 원이고 관리 실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4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관리 실태 점검 결과가 역시 적다라는 게 보이시고요. 이 실태 조사 역시 대부분 관리사무소와 입대위의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 닫기 운동, 부실회계에 관한 이런 게 97년 후반 참여연대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게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걸 부적정하게 했다.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조건에 맞지 않게 했다. 공사 계약이 부적정했다. 아니면 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게 다 많지만 과태료는 비싸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큰데도 안 지키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경비원 등 직장 내 어떤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조례에는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지원한 바가 없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많이 사는 곳은 무인 택배함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비 노동자에게 이 택배 업무까지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경비 노동자분들의 이제 사무실 안에 택배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주소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한 주민이 찾아오셔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당신이 위반해서 당신 그냥 안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와 이름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정말 뜬금없는 일을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산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파트 단지 안에 고령인 주민분들을 고용해서 실버 택배 또 배달하고 또 수수료 드리고 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이런 사례는 창원시가 배워야 될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은 주로 이 계약이 얼마나 짧은 것이냐라는 건데 하포구가 대부분의 5개 구청이 아파트가 의창구가 63개, 성산구 69개, 하포구 63개, 회원구 67개, 진해구 63개 단지인데 3개월 고용이 하포구가 24개, 회원구가 17개 물론 부산에는 1개월짜리 계약도 있습니다. 전 도대체 왜 이 계약을 이렇게 짧게 하는가를 여러 군데를 제가 실제로 나서 조사를 해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다. 저 사람 해고해달라 이런 게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또 송 의원님 발표를 듣다 보니 저희가 꼭 조사해봐야 될 거는 지금 대부분의 이 도급이나 용역업체가 종합관리업체가 하고 있다. 전문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종합업체들이 전국의 계약을 정말 얼마를 가져가나 대부분의 좀 이렇게 좀 포식을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비용을 남기려고 하는 그 구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는 못 해와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여기 조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면은 자동 해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삶이 되려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최저 1년만이라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역시 양산시의 사례인데 좀 전에 이제 프로자님들 말씀해 주었듯이 휴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휴게 시의 업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시 맞는 말씀인데요. 양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잠만이라도 집에 가서 좀 편히 자게 해주자 해서 실제로 지금 보통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9시간 휴게 시간을 주던 것을 12시간 근무 후에 퇴근시켜서 또 경비반장은 주 5일을 근무하게 해서 3교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낮아지는 거를 그 임금을 맞췄어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게끔 이거를 또 미화원 격주 휴무제도 해서 이렇게 좀 일하시는 분들의 그 임금도 낮아지지 않는 방안을 냈던 거 창원시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시에서 행정지도 나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는 대로
눈에 띄는 것은 3개월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시에서 침입적 조례는 만들 수 없지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행정감사하면서 그 시에 창원시가 이렇게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다. 그러므로 경비원 등 근로자 노동자에게 갑질에서는 보조금이 유예된다라는 공문을 전 아파트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아파트 저도 역시 저 사는 곳에 게시를 하였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아직은 이 상생에 대한 그런 거는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붙었냐면 경비원이 주민한테 갑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런 게 붙어서 아직은 계도와 이렇게 서로 상생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게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사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노동자 인권에 침해하는 취업규칙 계약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로 해고가 되었든 아니면 사상이 불온했든 취업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택시 사례든 전국의 사례든 아주 사소한 일로 뭐 입주민이 술 먹고 와서 폭행을 하건 사이드락을 안 풀어서 하건 아니면 쓰레기 경비지침 이행 이거를 뭐 경비원이 해라 아니면 주민이 해야 되나 뭐 주차선 무시한 걸 바로잡아달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정말 인종차별보다 더한 인격차별 나오는 이런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저라도 공동주택에 여기 계신 분이라도 당장의 문제는 해결 안 되겠지만 그 관리의 주체가 되셔서 입대위에 참여하셔서 내 주변에 3개월 계약부터 좀 끝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